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힘당과 적폐 언론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특정 세력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된 이후 수많은 기사와 막말을 쏟아내며 더욱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선의 핵심으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판교에 인접해 있어 부동산 업자들에게는 성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이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이 대장동은 원래 LH에서 공영 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LH에서 공영 개발을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장동 개발에 눈독을 들인 세력들에 의해 공영 개발이 좌절되게 된 것인데요. 그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9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같은 달 20일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명박의 발언을 들먹이며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이죠. 이후 LH는 재정난을 이유로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했고 이에 민간업자들은 다시 대장동 땅을 매입하며 민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남시장으로 당시 야권 단일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이죠. 당시 이재명 시장은 SNS를 통해서 대장동과 한나라당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영 개발 포기를 강요했던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일명 대장동 로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여기에는 LH 간부, 이대엽 전 성남시장까지 연루되어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시 공영 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적폐 세력들의 반대로 토지 보상비 조달이 불가능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의석수가 새누리당보다 많아지면서 사업이 추진되나 했는데 이제는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고 나섰죠. 이때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였고 민정수석은 곽상도였습니다. 적폐 세력들은 철저히 이익 전체를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민영 방식만 계속해서 고집한 것입니다. 이후 방법을 고민하던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관 합동 방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민간에게 넘기고 이익 일부를 관이 취하는 형태의 새로운 개발 방식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은 성공했고 이후 성남시는 5,500억을 회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공의 영역이죠. 그리고 민간업체에서는 4,040억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힘당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간업체가 4,040억을 가져간 것은 과하고 특혜다라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죠. 지금까지 민간개발로 진행해야 한다고 그렇게나 주장하던 국힘당이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 왜 민간업체가 돈을 많이 가져갔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라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교묘하게 섞으면서 사건의 논점을 흐리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처럼 사건을 재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파면 팔수록 이 사건이 국힘당, 언론, 법조계와 재벌까지 연루된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둘 밝혀지게 됩니다. 게다가 화천대유에 곽상도의 아들이 근무했으며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겼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죠. 상황이 이러하자 적폐 세력들은 다시 꼬리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대장동과 국힘당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곽상도를 벌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건이 정계, 언론, 재벌, 사법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윤석열에 대한 각종 의혹도 덮을 수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대장동을 파면 팔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힘당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자 윤석열, 곽상도, 박영수, 원유철 등 국힘당과 관련된 인물들만 나올 뿐이었죠. 대장동 사건은 토건 비리를 둘러싼 명백한 국힘당 게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국힘당과 적폐 언론은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꺼낸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누가 정보를 흘렸으며 누가 이익을 받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격입니다. 온갖 거짓 기사를 써내려가며 대선의 판도를 흔들려는 언론, 토건 비리 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해온 국힘당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적폐들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